네, 허브 정동현입니다. 오늘도 차에서 주절주절되는 카톡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출발을 할게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끝나면 이제 도서관에 가거든요. 요 타임에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나중에 이것만 몰아서 또 한꺼번에 또 알려드리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어제까지 일단 대충 하셔라, 뭐라도 하셔라, 해야 된다, 일단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하는 것까지가 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블로그를 시작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뭘 이루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물론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블로그라는 걸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요렇게 돈을 한번 벌어 보겠어 라는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벌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수익형 블로그라고 해봤을 때, 수익형 블로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크게 보면 광고 수익이라고 보면 돼요. 광고 수익. 그러니까 무언가를 광고를 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러니까 무언가라기보단 이런 거죠. 글 안에 어떤 걸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주는 그 대가로 내가 수수료 형태의 뭔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애드포스트라던가 기자단, 체험단, 이런 것들이 다 글을 쓴, 그러니까 광고성 글을 쓴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블로그 수익을 많이 얻고요. 그리고 그 수익의 단가를 점점 키우고 기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블로그의 어떤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로그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했다, 혹은 블로그로 돈을 전혀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블로그로 돈을 한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짝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첫 번째 타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냥 참고로 들으시거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수익형 블로그들은 일단 내가 한 어느 정도 돈을 벌겠다에 대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고 뭔가 제대로 내공과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달에 10만원 버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쉬운데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쉬워요. 방법은 쉬운데 그 방법을 내키지 않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데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내키지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키는 거, 그러니까 이 행위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냥 글만 썼는데 돈이 들어온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애드포스트거든요. 애드포스트라는 게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쓰든 애드포스트의 어떤 승인 조건을 받아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네이버가 광고를 달아준단 말이죠. 그럼 광고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글을 쓰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달아주고, 그 광고를 누군가에게 노출이 돼서 그걸 봤다, 혹은 그걸 클릭해서 뭔가를 결제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와, 이 구조만 보면 되게 좋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글만 쓰면 돈을 번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애드포스트를 실제로 승인을 받고 해보시면 금액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적어요. 좀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한 달에 치킨 값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나오는 게 대부분의 현실. 그게 내키는 방법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내가 돈을 진짜로 10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수익을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체험단을 되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자단이란 걸 추천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기자단과 체험단에 대한 설명은 지금 잠깐 하죠.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어떤 무언가 물건을 파는 분들이 홍보는 해야겠고, 홍보 수단으로 블로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블로그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 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내 물건 홍보를 좀 해주세요, 뭐 이게 이제 기자단과 체험단의 골자거든요. 근데 기자단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체험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 내가 블로그 쓰는 사람이라면. 근데 광고하는 글을 써달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에서, 광고업체가 됐든 아니면 그 진짜로 뭔가 물건을 파는 그 식당이 됐든 가게가 됐든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원고나 사진 이런 걸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걸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자단이라는 거고, 체험단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한 어떤 후기, 리뷰 형태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체험단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보통 체험단 형태로 초보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체험단은 일단 우리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돈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체험단이란 걸 했을 때 내가 얻는 거, 블로그들이 얻는 건 뭐냐면 그 서비스나 상품을 전혀 나의 어떤 지출 없이 돈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혜택이 되는 거고, 대신에 나는 글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돈을 아낄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이라서 이제 뭐 육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하고자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체험단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냐하면 좀 생활비를 아끼고 엄마들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키지 않죠. 그래서 체험단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단은 어때요? 기자단은 돈이 들어와요. 왜? 난 체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글만 써주면 글 대신에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 내키지 않는 요소가 있어. 뭐냐면 이 기자단이라는 걸 하면, 자, 기자단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걸 내가 가서 찍고 내가 글을 직접 작성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업체에서 뭔가 가이드라인 혹은 진짜 완전 복사 붙여넣기 할 정도로 아예 원고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도 그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자단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내가 하다 보면 블로그가 날아갑니다. 죽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기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런 거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체험단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내키지 않고, 그리고 뭐 기자단은 하려고 하니까 뭐야, 블로그가 날라간대. 그럼 못하겠네. 그럼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애드포스트는 돈이 적어, 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잘하려면, 다시 알아보니까 돈을 좀 벌려면 일단 내 블로그를 좀 키워서 좀 블로그의 퀄리티가 높으면 체험단이 됐든 협찬이 됐든 아니면 내가 이제 직접 작성하는 형태가 됐든 이거의 원고료가 뭐 100만원 단위 그 이상 이런 어떤 형태로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 요런 얘기를 듣고 블로그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블로그를 키우시는데, 이게 문제가 참 이상적이죠. 사실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거는 이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나마 체험단 기자단이라도 하는 분들은 돈을 벌어.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키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약간 새려고 하는데 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블로그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체험단이나 기자단의 어떤 형태로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블로그를 이 기자단용
블로그를 새로 파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착이 있는 블로그를 쓰기에는 뭔가 아쉽잖아. 날아가면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난 날아가도 좋아. 어차피 기자단 하다 보면 블로그가 저품질 된대. 날아간데 죽는데. 그럼 그거 각오하고 그래도 내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버는 요걸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분들이 블로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실제로 그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제 와이프인데, 제 와이프가 이제 기자단으로 시작하고 체험단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세뇌를 시켰죠. 지금 기자단 체험단은 블로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만 하면. 그러니 이걸 생각하고 애착을 두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키워라. 그래서 제 와이프는 지금 키우고 있는 블로그에 전혀 애착이 없어요. 근데 좀 신기한 건 지금 제 와이프가 지금 지난 8월 말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안 날라가요. 그거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제 거는 그때 한 2주 만에 바로 기자단이 날아간 적도 있거든요. 보통 한 달, 2달 정도면 이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안 날아가더라고요. 뭐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는 거지. 1년 지금 거의 매달 체험단 기자단 수익으로 이 산출을 좀 해보면, 계산을 좀 해보면 한 100에서 200은 꾸준히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제가 도착을 했네요. 자,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초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아니면 아니죠. 그렇게 할 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블로그는 처음에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블로그뿐만이 아니죠. 뭐가 됐든 초반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다는 건 성과거든요. 성과. 이 성과 측면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 여러분들 유튜브 하게 될 거예요. 요새 쇼폼이 대세라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뭐 하여튼 딴 거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 가서도 똑같아요. 거기 가서도 뭔가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야. 아니 그 각 강사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좀 진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버는 방법이 있다. 이미 앞서간 전문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방법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돈을 벌어요. 대부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90%는 결국 또 자기 맞는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그 10%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올라갑니다. 안녕.